5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분당 아파트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있었다. 여기에서 은밀히 이재명 후보의 대선 조직을 꾸린 게 아니냐, 이게 야당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런데 이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합숙소 계약 전부터 이 동호수까지 지정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부 직원의 글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에 도지사가 사는 줄 몰랐다는 말을 국민들께 믿으라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시는 집에 CCTV가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복도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먼저 익명 게시판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합숙소의 비밀,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해서 계약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에요. 익명 게시판의 신뢰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옆집에 뭔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익명 게시판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굳이 그 합숙소를 특정한 장소를 지정을 사장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경기주택공사 사장 임명권자가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 지사의 뭔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한 용도로 그 합숙소라는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 그 전세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제 이현욱 당시 그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경기주택공사가 지금 그 100여 개가 넘는 합숙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합숙소 중에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에 합숙소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현황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는 공사 현장에 합숙소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테이너 그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과연 그 경기주택공사에서 몇 채나 전세로 얻어서 사용을 했는지 이런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말씀은 원희룡 본부장은 고위임원의 제보라고 해서 옆집 전세는 사장이 동호수가 직접 지시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현욱 사장 본인은 정면 반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시한 사람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라면 지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제 실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이재명 후보의 앞집을 이 합숙소로 얻었던 데 관여된 사람들이 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증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당시 이현욱 변호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언젠가는 이재명을 뒤에서 제가 했던 일을 자꾸 많이 하고 계신데 언젠가는 이재명을 좀 추월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길도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옆집이 사실상의 선거 캠프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근데 민주당이 반박을 하면서 정말 우연의 일치고 합숙소가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논란의 불똥이 경기주택공사로도 튄 게 아니 직원 700명에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다 세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거든요. 그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런 주택 건설을 할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필요에 따라서 된 거고 그건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건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짚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상당히 근거 없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 5명이 기거를 했습니다. 5명이 기거했는데 한 분은 인사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고요. 대리 2명하고 평사원 2명이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리 2명하고 평사원 2명이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을 짜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의도에 있는 캠프나 선대위나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영입 인재를 하는데 이 4명을 가지고 뭔 선거 전략을 짜는지 첫째.
두 번째는 이 집을 왜 몰랐겠느냐고 자꾸 의혹을 하는데 참 이런 게 답답한 일이고 네거티브입니다. 왜냐? 2019년도 이 후보가 이 자택에 산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그리고 20여 년부터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가 맞고 살았다고요? 그 옆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2019년도에 이제 따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세를 놨어요. 그 세를 놓은 게 이게 경기도시공사인데 예. 이거를 그러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당 도지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하루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밤 늦게 갔는데 여기 옆에 이 도시공사 직원들 4명, 5명이 일하고 있는 걸 챙겨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밝히는 사실과 정황을 보면은 과연 이 분당에 있는 여기 전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 4분이 지금 기거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조직으로 썼다. 이건 상당히 근거가 없는 허황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민수석님, 제가 뭐 시청자의 관련 댓글도 좀 많아서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파트 화면, 분당 아파트 화면을 잠시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 한 층에 딱 세대가 2세대밖에 없거든요. 2집. 그것도 바로 옆집이면 재작년에 전세가 왔으면 뭐 이게 설사 야당의 주장처럼 사실상의 은밀한 선거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뭐 이 질문을 제가 대표해서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우리 앵커는 지금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압니까? 저는 알죠? 모릅니다. 진짜로요. 제가 지금 이 아파트 제가 지금 사는데 3년 넘게 살았는데 예, 특별히 인사는 엘리베이터 옆에서 몇 번 했어요. 예,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있는 부부가 사시던데 인사는 했는데 예. 그분이 저랑 어떤 회사에 연결되는지 어디 근무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를 왜 그러냐? 그럼 앞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는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줍니까? 예, 그거 하니까 근거 없다면서요. 좀 이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하시려고 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 많아요 거기가. 좀 할게. 알겠습니다. 의혹 또 하나 있어요. 화면이 좀 바뀔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도 있다. 이 얘기 익명 게시판 얘기도 제가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전에 살던 사람과도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말을 좀 많이 할게요. 이게 지금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이런 우연이 있을까? 아마 김종성의 그가 집을 구하는데 옆집에 사장님이 살고 계시다면 그 집을 구하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첫 아니 번째 왜 두 분 다 저를 계속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이게 지금 뭐 직원들이 그 여기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많은 지금 경기도 주택공사에 100몇 군데 되는 합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남에는 딱 한 군데가 있대요. 근데 그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즉 한 군데가 어떻게 자기의 상급자인 도지사의 이 어떤 아파트 바로 옆인지. 왜냐하면요, 도지사가 산다 그러면 그 경비원이라든지 그 주택에 누가 사는 다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동상이몽 SBS에 촬영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조명팀도 오고 뭐 했을 거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옆집에 살던 분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분이 경기도 아트센터에 근무했던 분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와도 아주 친분도 있고 뭐 해외 연수 갈 때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럼 그분이 이사 가고 누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누가 새로 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이 이재명 후보가 여기 입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0년을 살았으면 그 앞집에 옆집에 바로 누가 있는지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분명히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2020년도에 이제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고 전세를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 이현욱 씨라는 분이 지금 그 전 사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분이 민변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을 했어요. 좀 전에 우리 화면 보셨지만 나를 이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선대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가까운 분이 이재명 후보가 어디에 사시는지 몰랐다? 상식적으로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익명 게시판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을 못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분이 직접 거기에 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그렇다면 저는 경기도 주택공사가 빨리 밝히면 됩니다. 자, 우리 현황 이렇고 거기에 누가 살았는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밝히면 돼요. 그럼 이 문제 제가 볼 때 크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고
그분들이 일단 밝히고 신뢰 공개하고 예. 한다면 또 공개될 거고 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얼굴만 봐도 한민석 속이야 뭐 옆집에 어느 분이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누가 봐도 다 그 지금은 유명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야당이 제기하는 사실상의 은밀한 선거 캠프였냐 이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그렇죠. 이재명 후보 쪽이 얘기했던 뭐 이현욱 사장이나 이재명 후보가 서로 몰랐다고 하는 건 글쎄 뭐 야당이 얘기하는 초밥 10인분 이것까지 너무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해야 된다. 그럼 한민수께 질문 기회 딱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동민 의원도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19억에 매입한 것과 다 똑같은 우연일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게 우연일치하고 동의하냐고요? 예.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잘 가라고 인사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분이 전세 놓고 간 사람까지 제가 압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러면 그 얼마나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지 몰라도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야 경기 후보야 경기지사니까 알 수 있겠죠. 인사를 하면은 그러면 그 직원이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몇 번을 조회했는지는 몰라도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 상태고 이 문제의 핵심은 예. 이 집에 누가 살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연결시키다 보니까 무슨 비밀 선거운동했다고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팩트도 맞지 않고 이거 명확하게 기자들과 취재를 했어요. 거기 예.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 얘기는 이건 한번 보시죠.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것만 이른바 김만배 씨 녹취록에 보면은 상당한 그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커넥션이 짙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를 보니까 딱 한 문장 있던데요. 그 문장 하나 뭐 그러지는 짙은 그러진 정도라고 않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은 않습니까? 예. 이 카드 하나면은 뭐 그런 뭐 윤석열 주거 한번 이미 많이 보도됐으니까 예. 그거 있고 뭐 형하고는 윤석열 후보하고는 요가면서 싸우는 사이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더 이상 뭐 들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보도 하나가 또 녹취록에 또 나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한 우병우 전 수석이 예. 2014년 6월에 이 정확히 나옵니다. 김만배와 정확 나누는 대화에 위에서부터 오더가 내려왔다. 이재명 잡으라고. 그 이유가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장동을 공영 개발하겠다는데 그걸 막으라는 취지의 이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뭐 반면 우 전 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우 전 수석이야 지금 당장 부인을 하겠죠. 이거는 저희들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히는 게 맞고 이런 짙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 명명백백하게 대선 이후에라도 우리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 일단 은밀한 사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밥 10인분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민주당이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금 막 피고 있는데 그거 지금 이미 감사와 수사가 들어가는데 아하. 마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마치 보는 건 그게 윤석열 후보의 147억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세요. 자꾸 예. 국민들 야당에서 너무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요. 너무 마치 이렇게 프레임 씌우듯이 공격하는 게 예. 지금 이 법인카드 의혹 전체를 가지고 배우자나 후보가 감사와 수사를 요청하는 상태 아닙니까? 네. 명명백백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야당의 목소리를 빌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좀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